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라임법학원 간평 실무 특강 실무 특강 시간입니다. 자, 오늘 5번째 도시정비 특강 되겠습니다.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죠? 저번 추석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동태전을 너무 좋아해서 연휴 때마다 100장 정도 먹거든요. 이 100장을 먹었는데 아직 붓기가 덜 빠져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마 설 연휴 편하게 잘 보내셨을 거고요. 또 이제 그 사이에 보람차게 나름 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연휴는 이제 뒤로 이지시고 앞으로 이제 뭐 큰 명절 같은 거 없잖아요. 시험 칠 때까지.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히 또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특강 시간은 지금 벌써 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쭉 이제 해온 거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강의 계획서 뒷장에 있죠. 기초적인 수익관원법,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기준부터가 뭐 정확하게는 이제 심화 과정이 되는 건데, 실무 기준, 토보침, 그리고 이제 기업의 무형자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도시정비평가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목적별 평가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도시정비평가 파트를 오늘 정리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스터디 과정은 지금 2기가 되는데 3기, 4기 때는 이제 정리를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로 만나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제가 스터디 때 뭐 여러분들은 그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초적인 문제를 좀 내드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도시정비평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긴 할 건데요. 여기 이제 보면 자료 중에 이 기출 연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실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작년 34회 때 이번 문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나왔습니다. 종전, 종후, 그리고 이제 청산금까지 구하는 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업을 하는 제 입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까지 하고 있는 이 저의 시각, 그리고 이제 우리 업계 친구, 선배, 동료분들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종전, 종후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께 물어봐야 될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쭉 12회부터 지금 34회까지 지금 몇 번 나왔었는데 둘, 넷, 여섯, 7번 나왔는데 안 나온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안 나온 것들이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관련해서도요, 여러분 도시정비평가 부분은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중요성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50분씩 4번 진행하게 될 텐데 우선 뭐 강의 계획서 상에는 제가 그 계획 보시면 1교시, 2교시, 3교시 해가지고 종전, 종후, 현금청산, 매도청구, 후공유채는 평가 이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나눠 놓았는데요. 설명을 한꺼번에 드릴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그 기본 강의 내용을 약간 잊으셨을 수도 있고 제가 기본 강의 때는 또 기본적인 내용들만 또 위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제 이론편 교재 중에서 심화가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각 평가 관련해서 제가 요 자료를 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평가를 지금 동시에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요 자료를 보고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다음에 지금 제가 판례도 지금 챙겨드렸죠. 매도 청구 관련된 판례인데 요 판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판례 같이 한번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 문제 보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까지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심화 강의긴 하지만 또 기본적인 내용 정리가 또 안 돼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도시정비 관련 법규의 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료도 여기 하나 나가 있습니다. 뭐 이 연역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현재의 법령을 알아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요. 그 도시정비평가 실무 매뉴얼에 있어요. 감정평가 실무 매뉴얼 중에 도시정비평가편에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정비평가 관련돼서 이제 근거 규정이 도정법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게 우리 실무 기준입니다. 뭐 감칙이나 이런 데는 이제 안 나와 있죠. 내용들이야 안 나와 있고 실무 기준에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실무 기준 이제 아래쪽에 위치한 게 실무 기준까지는 행정 규칙이잖아요. 규칙이고 우리 협회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이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또 이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실무 매뉴얼은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예, 그 너무 현업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현업에 필요한 지역적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에 한번 담으면 진짜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공유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분리가 되면 뭐 그게 뭐 평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요즘 시험 트렌드를 봐서는 예, 그렇게 나오면 못 풉니다. 예, 못 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 매뉴얼을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많으신데 그 실무 매뉴얼 내용 중에서 필요한 거는 전부 다 제 이론 편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그 실무 매뉴얼 찾지 마시고 그 실무 매뉴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협회에서 그 일단은 책자로 회원사들한테 쭉 이제 뿌려 놓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가사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이제 협회 사이트에요. 전자책으로 올라가 있어요. 파일이 없어요. 그 저희 그 우리 프라임 저기 이제 카페에 보면 제가 쭉 파일들 올려놓았잖아요. 지침이나 매뉴얼도 올려놨는데 거기에 제가 도전 안 올려놨어요. 이거 안 올려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협회에서 전자책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책 스캔을 해가지고 팔로 올리면 저 잡혀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달러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차라리 필요하시면 제가 책을 빌려드릴게요. 진짜로. 나는 공부를 한 10년 했는데 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난 꼭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꼭 오세요. 그럼 제가 책을 빌려드릴 테니까 그 책 보시고 다 보신 다음 저한테 반납해 주시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시 그 실무 매뉴얼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꼭 말씀드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보시면 연혁인데 왜 안 커질까요? 자, 이거 눌러야 되겠다. 요건가?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아닙니다. 뭐 그냥 보면 되니까 되네요. 자, 되네요. 과거에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신개발이 아니라 재개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에 대한 것만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요런 법에서 요런 이제 재개발 사업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도시정비법으로 지금 통합이 되면서 다 들어왔다가 지금 쪼개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준비하는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요,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사업을 이렇게 요 사업 내용이 그거잖아요. 헌집이 쭉 있으니까 한번 싹 쓸고 새 아파트를 쫙 짓는 사업이잖아요. 요 사업은 그거 아니거든요. 요거는 그냥 있는 거 조금 이제 수리만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큰 하나의 축이 됩니다. 축이 되는데 이제 작년에 나온 게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온 거잖아요. 요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도정법만 규정을 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만 규정을 해놓으니까 모든 사업이 다 이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좀 작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건데 도정법을 따라서 똑같이 해버리니까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나 둘 다 느려버리는 겁니다. 큰 사업이 느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이제 이해관계가 많고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사업성 같은 경우도 설계를 이렇게 빼냐 저렇게 빼냐 따라 가지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분양가가 얼마를 책정이 될 것이냐까지도 보면
큰 사업들은 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우리 한 20집 있는데 요거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요것마저도 지금 뭐 3년, 4년, 5년 걸리면 이거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작은 사업들을 위주로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습니다. 17년도에 생겼죠. 생겨가지고 18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이제 작은 사업들로 다시 한번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거는 빈집 정비 사업은 뭔지 아시겠죠? 정말 빈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요. 네,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위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서 집 고치고 이런 거거든요. 지원금 좀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게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추가할게요. 이게 지금 매뉴얼이 나왔을 때에서 또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오늘 수업을 들어오시면서 요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요것도 궁금해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자, 재건축 사업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에요. 소규모 재개발은요, 역시 재개발입니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거 약간 특이하거든요. 이거는 재건축이랑 재개발이 섞여 있어요.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재개발이랑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매도 청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래서 재개발 사업 같은데 사실은 내용은 거의 재건축 사업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를 구별할 실은 크게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작년에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문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묻고 있는데 이름 자체가 요 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나왔다 하시면 긴장하지 마시고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기준 시점밖에 없죠. 예, 기준 시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건축 심의 통지를 받은 날 그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작년 나왔죠. 그러니까 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은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다시 소규모 재건축은 그냥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이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매도 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 심의 통지를 받은 날, 작년 기출 나왔으니까 그냥 따로 공부하시면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큰 두 개의 법은 도정법과 이 빈집법인 거예요. 근데 빈집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도정법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실무 매뉴얼 협회에서 발간한 것도요, 빈집법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원래 시험에 내면 안 되는 건데 나왔죠. 예, 시험으로 내면 안 되는 건데 나왔어요. 예, 매뉴얼에도 없는 거를 뭐 도정법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 기준에도 빈집법 내용이 없거든요. 없고, 그다음에 우리 협회에서 나온 매뉴얼도 있고, 가장 자세하게 내용 설명이 되어 있는 거에도 빈집법 내용이 없어요. 현업을 하는 사람만 이제 아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거 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이거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 19년도에 제일 먼저 해서 제가 참 너무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다른 게 딱 그거 이제 종료자산 평가 기준 시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구나 앞으로. 이거 뭐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이거 나오겠어? 생각했었는데, 야, 제가 평가하고 지금 몇 년이죠? 5년 지났죠. 5년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요즘은 그래서 아주 긴장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평가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수업 때 말로라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뭐 문제로 내기에는 너무 이제 조악해서 뭐 좀 그러면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정법에 따른 이제 평가만 정리하면 되겠다. 재개발 재건축 정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한 개가 없네. 자, 아니다. 여기. 여기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절차를 좀 아셔야겠죠. 예, 절차를 알아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 과정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이해가 될 거니까요. 제 교재에도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요 실무 매뉴얼에 이제 예쁘게 그림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하나 따왔습니다. 자,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역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조합이 이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인가가 납니다. 자, 이 조합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자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거기 살고 계셨던 원래 소유자들이 주체가 돼서 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조합원들이 이끌어가는 사업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인가가 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예요.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계획서를 만든 거거든요. 그 계획서가 이제 시군구청에 들어갔는데 인가 받은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요거는 이제 평가 얘기인데 평가 빼고 사업 시행 인가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분양 신청을 받아요.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고 그 분양 신청이 난 다음에 분양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때는 이제 공사하겠다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끝내겠다라고 이제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주를 시키고 다들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노후한 건축물들은 전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분양도 되어 있는데 분양 신청 받고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조합원 분양도 끝나고 일반 분양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끝이 납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선분양이니까 분양 먼저 하고 이제 그때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완료되면 준공이 되고 이전 고시가 나면 그 다음에 이 조합이 청산되면 조합이 이제 해산이 될 건데 그 전에 청산해야죠. 청산금을 이제 분담을 하거나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이제 총 단계가 됐는데요. 자, 이 과정 안에서 뭐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평가, 여기 종전자산 평가는 요 단계에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면 바로 합니다. 바로 합니다. 그래서 종전, 그 다음에 종후 보통 이제 동시에 해요.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하고, 자, 그 전에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정비 기반 시설 평가. 요거를 좀 미리 해요. 요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전부 사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국공유지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국공유지 중에서 반드시 이 사업에 필요한 거 먼저, 사실 그 전에 이제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 먼저 윤도 폐지를 시키고 여기 이 조합의 재산으로 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비 기반 시설 평가를 먼저 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비 기반 시설. 이게 도로나 공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합니다. 국공유지 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종전 정후를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국공유재산 매각 평가. 도로나 공원 말고 국공유재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장은 이제 급하지 않아서 바로 하진 않았습니다. 용도 폐지가 필요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차후에 뭐 요 하는 과정 안에서 요거 다 끝난 다음에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정리가 되어서 해당 아파트의 부지로 들어가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조합이 이제 사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에 필요한 평가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요거죠. 이제 현금 청산, 손실 보상은 이제 같이 가는 건데 매도 청구 요렇게 가죠. 정확하게는 조금 이게 사람들마다 용어 쓰기 좀 다르신데
원래는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게 맞긴 맞아요. 예, 맞고 여기서 이제 보통 재개발에서는 현금청산이라 부르고 손실보상을 현금청산이라 부르고 재건축에서는 매도 청구라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뭐 여기 사업구역 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소유자만 계신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물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돈 들이고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청산하는 거고요. 매도 청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 및 부속 토지가 있어요. 둘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해당 안 되신 분들 역시 이제 매도 청구로 정리가 됩니다. 혹은 이제 재산을 갖고 계신데 토지를 갖고 건축물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이거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떠나셔야 되죠.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분들 역시 정리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처음엔 동의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나 아무래도 이거 엑시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 분양을 받는 게 불리한 것 같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역시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이제 현금 청산과 매도 청구로 이렇게 손실보상과 매도 청구로 빠지게 되신 분들이 생겨요. 그분들을 정리하는 평가가 요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될 텐데 재개발에서의 요 평가는 처음에 이건 보상 평가거든요. 처음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용 재결, 이의 재결, 소송까지 가는 건데 처음에 이제 이 협의 단계를 현금 청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현업에서 부르고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협의 보상 약간 이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자 매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인데 매도 청구로 바로 빠져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혹은 이제 같이 가다가 이제 안 하기로 하신 분은 여기 현금 청산을 먼저 한번 협의를 하고 매도 청구로 가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평가도 지금 종전 종후 평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게 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기 전에는 다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다 끝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한번 협의를 했다가 이제 재결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재결까지 넘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착공을 하는 건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정리되고. 뭐 여기 적혀 있는 뭐 소유자 확인 곤란한 건축 평가 뭐 이거는 약간 자잘한 평가예요. 뭐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금액을 내놓고 혹시라도 이제 찾으러 오실 수 있는 거니까 공탁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하는 평가고요. 요거는 이제 평가는 아니죠. 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요건 보시면 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평가 영역이 아니라서, 그리고 요거 진행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많지는 않습니다. 약술 정도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요건 뭐냐? 추정 분담금 산정, 이건 뭐냐라는 건데, 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사실 받으려면 사업 시행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종전 자사가 대략 얼마고 종후 자산이 대략 얼마 나올 거고, 그래가지고 요게 비례율 얼마 나올 거고, 한 명당 분담금, 청산금이 요즘 정식 용어인데 보통은 분담을 하니까 분담금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 명당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미리 뭐 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비스로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서비스로 하는 분 너무 많아서 지금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면 전화 한 통화도 그냥 공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상담료 받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진짜 많거든요. 전화 오셔가지고 마치 의뢰할 것처럼 막 엄청 하시다가 진짜 정말 쏙쏙 지식만 빼먹고 의뢰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연차가 짧을 때는 이제 뭐 전부 다 친절하게 다 해드렸는데 이제 10년 넘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한두 통 오는 것도 아닌데 한두 분 이제 뭐 중요한 고객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선 넘는다 싶으면 이제 지금부터 상담료가 발생할 텐데 괜찮으시겠냐고 일단은 100만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합격하신 다음에 우리 업계를 지키기 위해서 공짜 서비스는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예, 절차 그리고 거기 관련된 평가까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물은 핸드북이었어요. 그래서 핸드북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따라가서 쭉 보시면 됩니다.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요약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게 오늘 제가 여기 보시면 추록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요거거든요. 이 일부러 이렇게 드린 게 저는 아까 옛날 사람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려서 붙여놓는 걸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요거 하나 드렸습니다. 요거만 빠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북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론편을 이제 챙겨왔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거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요약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북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이 두꺼운 책으로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는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이해는 시켜 드릴 거니까요. 이해가 된 내용을 이제 끄집어내서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이론이나 법규는 이해가 된 내용들을 글로 쓰는 경우도 좀 많은데 보통은 이제 실무는 이해가 된 내용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답안지에 쓰는 거는 요약된 키워드만 탁탁탁 쓰고 숫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책으로 설명드리는데 요 책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니까 돌아가셔가지고 보고 싶으시면 한번 쑥 읽어보시면 다 기억날 거니까요. 그렇게만 정리하세요. 자, 도시정비평가가 되겠고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크게 도정법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개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노불량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요 내용이죠. 예. 재건축은 보시면 양호하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 다른 건 안 건드리고 아파트만 새로 짓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동네를 싹 다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포함되고 동네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공적인 지위를 줘서 어떻게 보면 공익 사업의 성격을 많이 띠게 되고, 재건축은 니네 아파트만 바꾸는 거잖아. 사적인 사업으로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 관련된 내용도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이니까 보상까지 흘러가는 거고, 여기 재건축은 이제 사적인 영역이니까 매도 청구라는 형태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두 개만 구별하시면 되겠고, 사업 절차 말씀드렸고, 사업 종료에 따른 평가 다 똑같은데 물론 내용은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종전은 보통 토지랑 건물이 많은데 복합부동산이, 여기 재건축의 종전은 그냥 아파트나 뭐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많죠. 예. 뭐 그런 정도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데 중간에 이제 요거가 이제 큰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개발 사업은 공적인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이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떠나는 분들한테, 사실 이거 제가 보상이라 적어놨는데 이거 이 법에는 보상이란 말이 적혀 있거든요. 손실 보상이 많이 적혀 있어서 써놨는데 제가 심판 책 낼 때는 빼려고요. 이거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협의,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시가평가, 일반평가입니다. 일반평가.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상으로 흘러가서 협의를 하고 수용, 이의, 소송까지 가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여기는 협의하고 매도 청구하거나 바로 매도 청구만 가거나 이렇게 해서 보상평가, 일반평가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종전자산평가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재산에 대한 평가죠.
요게 이제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를 하는 거거든요. 조합이라는 사업에, 재개발이라는 사업에 조합원으로서 재산을 현물로 출자를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새 아파트로 이제 받게 되는 형태가 돼서 그 출자하는 기존에 있던 재산을 평가하는 내용이 종전자산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정법 내용인데요. 네, 뭐 관련된 왜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지 그 내용이 되겠고요. 왜 하는지는 너무들 잘 아시겠죠? 이제 사업을 하려면 원래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 조합원별로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나중에 추가로 부담되는 사업비를 쪼개어서 부담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책에 넣어놨어요. 준비 자료 넣어놨거든요. 4년차 이상만. 3차까지도 준비하지 마세요. 너무 많잖아요. 뭐 몇 개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한 3개 정도 외웠으면 좋은데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 공부 자료에서 뭐 토지 평가할 때 뭐 토지 등기 대장 필요하고 토지 이용 계획 항목 필요하고 그런 건 다 외워놓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 자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게 보시면 내용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년차 이하, 3년 포함해서 바쁘시니까 동차하신다고 그분들은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만 외우세요. 딱 그까지만 해도 몇 개 쓸 수 있거든요. 하시고 4년차 이상 이제 넘어가셨다 하면 이제 남들보다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니까 그때는 이제 좀 싹 이제 머리끝에 따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10개나 있네요. 10개. 자, 종전평가 대상은 토지 건축물만 한다. 요거 아시다시피 지작물, 영업보상 이런 거 대상 아니다까지 아실 겁니다. 자, 무허가 건축물 평가 여부 요거 조합정관이죠. 조합정관 89124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조합정관에서 89124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건축물 평가 여부는 토지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판례에서는 조합 니네가 정한 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허가 건축물 전부 인정 안 해버리면 뭐 89124가 아니라 뭐 1960년대 지었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나와 있죠. 요거는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보시면 약간 달라요.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이랑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부속 토지냐면 대지 지분이기 때문이죠. 보통 대지 지분이니까. 아까 말한 아파트가 구분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갖고 있고 그 대지 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작년에 이제 문제로 나왔죠. 종전 자산 평가와 종전자산 평가를 비교하시오.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었죠. 상대적 가격 균형 고려 평가.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개발 이익을 해당 사업에 해당 재개발 사업 개발 이익을 재건축사 개발 이익을 반영을 해도 되고 반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보통 현업에서는 잘 반영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어쨌든 반영해도 돼요. 종전자산 평가는 보상 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반영해도 됩니다. 일반 평가예요. 일반 평가. 굳이 말한다면 일반 평가인데 도정법에 따른 특칙이 적용되는 그게 추가가 되는 그런 평가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가격 수준은 뭐 시가의 범위가 시장 가치의 범위가 뭐 지금 요 종전자산에 대해서 뭐 10억이 중간가를 한다 그러면 뭐 시세 범위가 9억도 될 수 있고 11억 될 수 있는 거잖아요. 9억에서 11억까지 전부 가능한데 그 안에서 9억을 해도 되고 9억이면 해당 사업 개발이익이 쫙 빠져 있는 금액이고 11억이면 개발이익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 한다 치면 둘 다 가능한 건데 9억을 하려면 나머지도 전부 다 그 9억대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11억을 하고 싶어도 해도 돼요. 하려면 다 같이 11억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옆에 똑같은데 얘는 11억이고 얘는 10억이다.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대적 가격균형 고량 평가 똑같이 높든 똑같이 낮든 간에 어차피 비례율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잖아요. 청산금 때문에 그런 청산금 때문에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11억이 10억이에요. 단순히 11억과 12억 10억과 11억 차이가 바로 효과가 나는 건 아닌데 그게 건너서 나중에 되면 이제 청산금 부담할 때 11억을 평가받은 사람은 훨씬 덜 부담한다는 내용이죠. 근데 뭐 1억 차이를 한다 그러면 한 개는 8억, 한 개 9억 하면서 되는 거예요. 원래 1억 차이였다 그러면. 근데 뭐 9억인데 1억 차이 나야 되는 건데 똑같이 9억을 한다. 뭐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청산금 때문에 상대적 가격균형 고량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이 내용을 되게 오해하셔서 자 종후자산 평가를 할 때도 똑같이 상대적 가격균형이 똑같이 적혀 있어요. 이거 전부 저기 어디야 실무 기준에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똑같은데 이건 달라요. 이건 뭐냐면 새 아파트의 가격균형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1001호와 1002호가 향도 똑같고 뭐 조망 똑같아요. 층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1호를 분양받았어요. 추첨을 딱 한단 말이죠. 1호 딱 나왔어요. 아 10층 1호 나왔다. 아싸 했는데 10층 2호 딱 뽑았는데 얘가 종후자산 평가를 할 때 더 싸게 나왔어요. 그럼 더 싸게 분양받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청산금 때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분양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대적 가격균형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개발 이익까지 말씀드렸죠. 자, 많이 적혀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실무 해설서 내용인데요. 적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도정법, 실무 기준, 해설서, 그다음 매뉴얼 뭐 이렇게 되거든요. 내용인데 이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 배제 평가입니다. 보상 평가라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잖아요. 조합의 출자 자산인 거예요. 출자 자산인 거예요. 근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신축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반영한 평가하면 아니 원래 저기 그냥 건축도 잘할 수 있고 그냥 평범한 땅이었는데 재개발 사업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축을 못하니까 갑자기 엄청 감가해서 평가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는 이게 공법상 제한 배제 평가라고 하는데 평가 내용상으로는 반영은 거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는 평가를 한다 그러면 원래 10억짜리가 뭐 7억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해당 사업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금액적으로는 차이는 안 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나와 있는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게 정비구역 지정으로 하는 행위 제한 요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자주 단골로 나오는 게 요거죠. 도시 조촉. 조촉은 행정적 조건으로 반영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정비 사업에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도시군 이 해당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안 하면 그냥 없는 거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별도로 반영하는 평가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정말 열심히 설명드렸고요.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정비구역 돼 있고 저쪽 돼 있으면 모든 평가에서 반영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현업에서 예의도 있긴 있어요. 예의가 뭐냐면 사람마다 약간 1, 2% 반영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거든요. 특히 담보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저촉되어 있는 게 안 되는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냐. 근데 정비구역이니까 보통 한 15% 까거나 30% 까야 되는 건데 15% 까지 않고 그냥 티만 좀 내고 싶다라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 1, 2% 정도 건드릴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는 만약에 출제자가 그런 생각 갖고 있다 한다 그러면 그렇게 반영을 하라고 1, 2% 반영하라고 줄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 내용이 없으면 이거는 반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내 표준지 선정.
뭐 보상평가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아니 보상에서도 사업구역 내 걸 선정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사업구역, 같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게 더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특별한 뭔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위한 어떤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표준지를 고르는 거는 어떤 평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비 사업하고 표준지 정비구역 내에 있으면 더 유사하겠네. 그 내용이죠. 평가 기준. 지금 정신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종전평가 하고 있어요. 종전평가. 자, 흥평가. 자,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 쓴 날. 자, 그리고 현황평가 한다. 자, 그리고 자, 공포상 제한은 아까 설명드렸죠. 해당 정비 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변경은 변경 전후로 합니다. 해당 사업 고려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보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조합이 출자하는 자산 평가잖아요. 조합이 출자하는 자산 평가인데 그거를 정비구역 지정돼 가지고 이종일주에 삼종일주로 바뀌었어요. 삼종일주 땅이 원래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종일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출자 자산이 원래 정확하게 얼마였냐를 체크하는 그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전으로 하는 겁니다. 자, 비교표준지 사업지구안 설명드렸고 전공시지가는 기준 시점이 이날이니까 그냥 그 이전 최근 거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개발익 배제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현황도로는 여기 보시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에 따라 평가한다. 사실상 사도로 평가한다. 자, 요거는 제가 차후에 스터디로 한번 내드릴 거예요. 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제 비교하는 문제. 도로를 딱 내드리고 정비 사업 쭉 딱 이제 정비 사업의 각 평가 딱 드리면서 이 평가 때는 어떻게 평가되고 이 평가 때는 어떻게 평가되고 그렇게 쭉 하면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종전 자산 평가를 할 때 그 사업 내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인데 그게 도로다. 사도잖아요. 그 사도는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가 되면서 인근 토지 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 평가잖아요. 일반 평가. 그래서 원래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은 논리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뭐 다른 논리가 아니라 정말 조합의 출자 자산의 정확한 가치가 얼마냐는 걸 하기 때문에 원래 도로였으면 원래 도로 가치를 냈나 그 내용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종호자산 평가는 뭐 조금 쉬고 할까요? 좀 끊길 것 같으니까. 자, 해서 지금 이제 10분 쉬고 한 3시 5분부터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